반려동물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가족이라고 네, 가족이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반려동물이 뭐 가족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지 진짜 가족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아기를 하죠. 안 낳아서 얘를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거라고. 아기가 없어서 네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네, 시간을 쓰고 하는 네. 거 아니야. 이 제도가 인간 동물 중심, 인간 동물이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까먹잖아요. 인간은 되게 다른 동물이 존재이고, 예. 그래서 인간 동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비인간 동물을 도구화하고 수탈하고 착취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동물 가족이 넷이었다가 지금은 셋이 되었는데 이 친구들을 통해서 되게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주고받고 정말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도 이 사회에서 이제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키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이 지구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인데 함께 살고 있지 못하죠. 동물들이 살고 있는 영역을 뺏어서 인간들의 주거지를 막 만들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야 다 지배하고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땅을 뺏고 잡아먹고 괴롭히고 심지어 함께 같은 영역을 공유하는 반려동물마저도 인형처럼 막 다루고 과거에는 이제 가부장제가 매우 강력하고 여성이 어떤 교육을 못 받고 언어를 가지지 못하고 경제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 정말 남성이 모든 걸 다 지배했을 때 여성들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소비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하지만 예전에 더 심했을 텐데 지금은 또 이제 동물 이미지를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SNS 보면은 예쁘고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을 막 올리는데 저는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남성들이 여성의 이미지를 소비했던 방식과 되게 비슷한데 뭐냐면 남성들이 소비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모든 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젊은 여성들 혹은 특정 외모를 가진 여성들을 소비했어요. 동물을 어린 동물, 건강한 동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귀엽다고 생각하는 동물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죠. 근데 그 동물들도 생명체고 나이가 들고 질병이 걸리고 장애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런 모습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예쁜 장식품처럼 보니까 살면서 겪는 그들의 고통은 그냥 계속 방치되고 그 동물의 삶의 맥락은 다 제거되고 동물에 대한 어떤 소비 욕구를 저는 불러일으켜서 동물을 또 사게 만드는 강아지 사줘 이렇게 할 수 소유하게 있는 만드는 나만 없어 고양이 막 이렇게 만드는 것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인 거예요. 순종이라고 부르는 품종견 이런 품종묘들도 네, 사실은 다 그 모양새를 만들려고 맞아요. 만들어낸 억지로 만들어낸 200년 전에는 다른 모습이었는데 계속 어떤 특이한 개체가 나왔을 때 걔네끼리 계속 교배시켜서 강화시켜서 무슨 종 분류해서 가격을 다 먹이고 인간 중심의 자본주의가 다른 비인간 동물들도 다 소비하고 착취하고 네,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도 정말 인간의 욕구, 미의 기준, 또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비인간 동물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 것인가, 소비하고 있는 것인가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아기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아기 만화를 자주 본단 말이에요. 뭐 자주 보는 게 아니라 맨날 보는데 엄마 까투리라고 혹시 아세요? 내 자녀를 키우는 엄마 까투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동물들끼리 얘기를 다 해요. 까투리끼리도 얘기를 하지만 까투리가 아닌 뭐 다람쥐, 닭, 그리고 뭐 심지어 소금쟁이나 이런 곤충들하고도 얘기를 다 해요. 서로 말이 다 통하는 서로 거. 말이 다 통하고 너무 좋다. 힘도 엄청 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와, 엄마 까투리에서처럼 동물들끼리 말도 하고 모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의지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인간 동물들이 이런 다른 동물들을 지금처럼 할 수 없었겠구나. 저런 세상이었으면 정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인간이 뭐 직립을 해서 손을 써서 뭐 문명을 발달시켜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강화된 게 다른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은 보살피는 게 본성인데 인간은 경쟁하고 이기는 거를 계속 학습하면서 인간도 그렇고 다른 동물도 계속 정복하고 뺏으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까투리 이야기에서 서로 동물들이 말이 통한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인간이 너무 무지해서
인간끼리의 언어만 알아들을 수 있어서 인간이 좀 더 다른 동물들처럼 현명하면, 왜냐면 다른 멍멍이들은 사람의 말을 막 알아듣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더 크다면 어떤 좁은 것만 언어라고 하지 않고 다양하게 살필 수 있으면 다른 동물들의 고통도, 고통의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 착취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선생님하고 생각 똑같아요. 저는 사실은 인간은 그걸 할 수 있는 저는 사실 인간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근데 그거를 정말 차단시키려고 하고 점점 둔하게 무디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회가 정말 크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지배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하고 접속하고 교감하고 공감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건데 그 능력을 뺏어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끼리 연결되지 못하게 서로를 느끼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 권력을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분명히 있고 본인들이 하는 전략들이 지금 이 세상의 지배 논리가 된 것 같아서 이거를 정말 타파해낼 수 있으려면 서로를 돌아보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할 텐데 그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술에서 또 인권 활동에서 저는 또 특히 사실 공교육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공교육이 참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입시만 남고 교육은 없죠. 저는 그래도 막 절망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속상하고 화날 때가 있지만 큰 눈으로 긴 역사를 보면 어쨌든 조금씩은 더 평등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으려고요. 왜냐면 힘들고 절망하는 거를 바랄 거예요. 평등을 원치 않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아주 더디지만 변화들을 더 집중하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을 거야, 결국에 안 변할 거야 라는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희망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으신 분들은 또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더 빨리 퍼뜨릴 수 있는 또 시대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작은 움직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에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같이 힘을 계속 냅시다. 네, 힘을 계속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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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안녕.